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바로 다음 달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용과 전세 자금용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 구입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전세 자금용도 정리해서 조만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인 만큼 가장 먼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셔야 하고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순자산 가액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보면 연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이 기본 6천만 원에서 신혼부부 8,500만 원인 것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는데요. 반면에 순자산 가액 요건은 디딤돌 대출이 5억 600만 원인 것에 비해서 특례 대출은 4억 6,900만 원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신생아 대출은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 소득은 높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한해서만 대출을 지원해주겠다. 다른 말로 아이 낳으면 정부에서 집 살 수 있게 대출금 지원해줄 테니까 아이를 좀 많이 낳아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생아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말하고 있는 신생아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아이만 있는 가정은 아쉽게도 특례 대출을 못 받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입양아도 포함되는데요. 입양아도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받습니다. 또 조금 특이한 요건인데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로 적용을 못 받습니다. 즉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특례 대출을 적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자 및 신생아 기준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출 상품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적용 가능한 주택 요건인데요. 먼저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비해서 크게 상향됐죠. 그리고 주택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데 읍면 지역은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요건인데요. 먼저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LTV는 기본적으로 70% 적용을 받고요. 생애 최초이신 분은 80%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애 최초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영상 위에 나오는 링크 또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DTI는 60%까지고요. DSR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은행 대출일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예정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기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DSR은 적용하지 않고 DTI만 적용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 가능하고요. 거치 기간도 필요하신 분은 최대 1년 거치 기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출 금리 요건인데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특례 금리라고 부르네요. 해당 특례 금리는 자녀 한 명당 5년간 지원하고요.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5년 연장 가능하고 최대 15년까지 특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례 금리는 연소득 8,500만 원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데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 기간 중에는 1.6에서 2.7% 적용을 받고 특례 기간 5년이 종료되면 0.55% 가산해서 2.15에서 3.2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8,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 기간 중엔 2.7에서 3.3% 금리를 적용받고요. 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대금리도 알아볼게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우대금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특이한 점은 특례금리가 종료되더라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특례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했을 때 금리 하한선은 1.2%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 최하로 가능한 금리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우대금리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 명당 0.1% 우대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기존 자녀 기준은 2023년 1월 이전에 출생했거나 출생일이 2년 초과한 자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례 대출을 받고 있는 도중에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도 우대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 출생 자녀 한 명당 0.2% 우대받을 수 있고 이때 특례 기간도 추가 출생 자녀 한 명당 5년 더 연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면 1.6에서 3.3%로 5년간 가능했죠. 그런데 대출 기간 중에 출산을 한 명 더 했어요. 그럼 0.2% 우대를 받으니까 1.4에서 3.1% 특례 금리를 적용받고 특례 기간도 5년 늘어나서 총 10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추가로 자녀를 2명 더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녀 한 명당 0.2% 우대였으니까 2명은 0.4%겠죠. 그래서 특례 금리는 1.2에서 2.9%가 되고 특례 기간도 5년 더하기 5년 총 10년이 추가돼서 최종 15년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에 대한 우대금리도 있는데요. 5년, 10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각각 차례로 0.3, 0.4, 0.5%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 분양 주택은 0.1%, 전자 계약 매매를 한 경우에도 0.1%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특례금리와 우대금리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3월 정도 예상했는데 정말 빠르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다른 기금 대출 상품과 동일한데요. 은행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총 5군데고요.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은 기금 이든든 누리집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내기 전에 혹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 보도자료를 봤을 때 완벽히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렸는데 정부도 저와 같은 분이 많을 것을 예상했는지 우대금리 적용 방법을 별도 참고자료로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해당 내용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자, 첫 번째 참고자료인데요. 2자녀 이상인 경우에 우대금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놨습니다. 일단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는 0.1%, 추가 출생아는 0.2%였죠. 그리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한해서만 가능했고요. 여기서 기존 자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아래 3가지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2023년 1월 첫째 출산 후에 특례 대출을 실행하고 2024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럼 둘째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 0.2%와 특례기간 5년 연장이 제공되겠죠?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 2023년 1월에 첫째를 출산했는데 이때 특례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2024년 11월 둘째 출산 후에 2024년 12월에 특례 대출을 실행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처음에는 2024년 12월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우대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인 2024년 12월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1명을 추가 출생아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즉 해석해보면 추가 출생아란 대출 신청한 이후에 출산한 아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아이는 모두 출생아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둘째 모두 2년 이내에 출생했으므로 1명은 추가 출생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결국 추가 출생아 1명에 대한 0.2% 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5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2022년 1월에 첫째 출산하고 20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024년 2월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추가 출생아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고 했죠. 그럼 2024년 2월에 대출 신청했으니까 2022년 1월에 출생한 첫째는 2년 이내에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는 1명이므로
추가 출생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 0.2% 우대금리는 못 받게 됩니다. 대신 첫째 자녀는 기존 자녀에 포함이 되니까 기존 자녀에 대한 우대금리인 0.1%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례기간 연장은 어떻게 될까요? 특례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한해서만 적용해준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번 예시에서는 기존 자녀만 있고 추가 출생아가 없기 때문에 5년 연장도 못 받게 되겠네요. 즉 정리하면 세 번째 예시는 추가 출생아는 없고 기존 자녀 한 명만 인정받기 때문에 우대금리 0.1%만 적용받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겹치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특례 기간 만료 전에 출산을 하면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및 특례금리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특이한데요. 특례 기간 만료 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도 해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5년 동안 2% 금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 종료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네, 연 8,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0.55% 가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존 2%에서 2.55%로 금리가 변경되겠네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추가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특례 대출이 종료됐지만 추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기존 특례 금리였던 2%로 복원하고 5년간 특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특례 금리 복원 시점에 2년 내 출생한 아이가 2명 이상이라면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와 특례 기간 연장도 해준다는 거고요. 네, 아무튼 정부는 아이만 낳아라. 그럼 특례 대출 무조건 적용해주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보도자료로 배포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요건은 안 나왔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신생아 특례 대출 계획을 잡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고 하는데 딱 한 달 남았네요. 신생아 특례 준비 중이신 분은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